5월은 제가 태어난 달입니다. 가끔 괜히 태어났나 싶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월을 뜨겁게 달군 신제품 5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코로나 덕분에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엄선해봤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흔해 빠진 제품 디자인의 틀을 깨기 위해 자꾸 터치패드에 디스플레이를 끼워 넣는 에이수스가 이번에도 꽤나 열정적인 노트북들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에이수스 비보북 S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단연 디자인입니다. 이전의 비보북들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뽑혔다는 게 포인트죠. 메탈 바디에 테두리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전보다 훨씬 얇아진 베젤에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IPS, sRGB 100% 색역을 커버하고요. 아쉽게도 디스플레이 밝기는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광색역 디스플레이도 아니고요. 최고 사양은 10세대 인텔 코어 i7, 엔비디아 지포스 MX250, DDR4 16GB 메모리에 NVMe 1TB 스토리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게임, 간단한 사진, 영상 편집 정도는 무리 없는 노트북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배터리입니다. 50Wh, 상당히 겸손한 편입니다. 대신 49분 만에 60%까지 차오르는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품 두께는 약 1.6cm, 무게는 약 1.6kg, 사양을 고려하면 충분히 얇고 가벼운 편에 속하죠. 에이수스 비보북 S 제품 가격은 79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고 사양 모델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100만원 정도 하겠죠 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노트북을 갖고 싶다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요즘 전자기기도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LG 벨벳과 함께 쓰면 그림 좀 나오겠네요. 막상 사긴 샀는데 써먹을 때마다 눈치 봐야 하는 전자제품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자담배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드론이겠죠. DJI가 200g대의 매빅 미니에 이어 또 다른 드론을 내놨습니다. 매빅 에어2. 역시 접이식 드론입니다. 이전 에어1보다 더 무겁고 커졌지만 여전히 가볍고 작은 크기의 드론입니다. 손바닥만한 매빅 미니가 성에 차지 않을 때 구입하면 딱인 녀석이죠. 이전보다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20분에서 최대 34분으로 늘어난 비행시간, 최대 시속 68km의 비행속도는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APAS 3.0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카메라는 더 커진 이미지 센서가 적용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사진,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게는 이게 가장 반가운 업그레이드예요. 2분의 1인치의 4800만화소 소니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렌즈는 35mm 환산 24mm, f2.8의 조리개 값을 지녔습니다. 최대 이미지 크기는 8000x6000,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며 동영상 비트 전송률은 120Mbps.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시네마 카메라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일반적인 용도라면 부족함 없는 수준입니다. 이전 매빅들처럼 DJI 플라이 앱을 활용한다면 초보자도 고급 촬영 기술들을 마구잡이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날로 먹기 딱 좋죠. 기본 패키지 가격은 99만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추가 배터리, ND 필터 세트 등등이 포함된 콤보 세트는 132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거 아세요? 전 드론 사서 1년에 한 번 날려요. 잘 생각하세요. 분명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잘못 갖고 놀면 벌금 맞아요. 반드시 국내 현행법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따로 팔아? 그죠? 그래서 LG가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내놨습니다. 트롬 워시 타워. 따로 국밥이었던 두 개의 덩치들을 그저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체형, 물리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결합되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제품의 전체 높이가 약 6cm가량 낮아진다는 겁니다. 보다 편리한 가사 노동이 가능해진 거죠. 이전보다 허리를 덜 펴도 된다는 겁니다. 보기도 좋죠. 이 정도 디자인이면 어디 꽁꽁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 옆에 놔둬도 그럴싸해 보일 것 같네요. 물론 추천하진 않아요. 요즘은 작은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세탁기는 의류의 무게와 재질까지 감지해내는 AI DD 세탁 기능을 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직접 테스트해봐야 알겠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 있던 LG 트롬은 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받네.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끓인 물을 활용하는 트루 스팀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99.99%의 세균을 박멸하고 옷 구김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저희 트롬 건조기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화납니다. 세탁기의 최대 용량은 21kg, 건조기는 최대 16kg, 용량도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좀 오버사이즈라 볼 수 있는데
3인 이상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딱 쓰기 좋은 그런 크기예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약 400만원. 바로 이전에 같은 용량의 트롬 세탁기, 건조기를 고려하면 그렇게 불합리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그냥 손빨래를 하시면 됩니다. 빨랫감은 건조대에 올리고 선풍기 틀면 되고, 귀찮아서 그렇지 그게 남는 장사예요. 1초 1컷의 즐거움, 후지필름의 새로운 즉석 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11이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1초 만에 완성되는 즉석 카메라요. 진짜 1초인지 그건 직접 보지 않아서 저도 모릅니다. 여튼 작은 크기와 더불어 에이수스 비보 마냥 컬러풀 바디가 인상적입니다. 귀여운 장난감처럼 생겼죠. 이번 모델은 주변 밝기를 측정해 자동으로 플래시를 터뜨려주는 자동 노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사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저조도 촬영에서 좀 더 이점이 생긴 겁니다. 어둡고 칙칙한 얼굴보다는 밝고 뽀얀 얼굴을 원하는 게 흔한 셀피족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카메라에 딱히 애정이 없는 사용자라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즉석 카메라입니다. 렌즈를 손으로 잡고 당기면 셀피 모드가 켜지는데 이렇게 무식하면서도 이렇게 직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즉석 카메라가 직관적이긴 한데 이 친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거죠. 셀피를 찍을 땐 앞에 부착된 조그만한 거울을 활용하고요. 그냥 건전지 2개 넣고 전원 켜고 필름 넣고 찍으면 그게 즐거움이고 추억이고 감성이죠. 제품 가격은 약 10만원, 들어가는 필름은 100장에 8만원, 사진 한 장당 약 800원입니다. 셔터 한번 잘못 누르면 800원씩 손해보는 거죠. 물론 감성과 추억은 분명 8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성 따위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클라우드 저장하세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말하면 중국 제품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낮은 제품 가격, 그러나 사양은 플래그십에 가까운 샤오미의 포코폰 F1이 특히 그랬습니다. 지금은 독립 후 그냥 포코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마지막 제품은 그 포코의 새로운 스마트폰입니다. 포코 F2 프로. 퀄컴 스냅드래곤 865, 최대 LPDDR5 8GB, UFS 3.1, 256GB 스토리지가 탑재된 5G 스마트폰입니다. 다시 보니 바로 이전에 출시됐던 샤오미의 홍미 K30 프로와 완전히 동일한 스마트폰입니다. 리브랜딩인 거죠. 제품의 두께나 무게, 배터리까지 모두 같습니다. 6.67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똑같고 20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 역시 똑같은 팝업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더 해야겠죠. 6500만화소 광각, 200만화소 심도 카메라를 포함한 후면 쿼드 카메라 탑재, 다중액체 냉각 프로세스인 리퀴드 쿨 2.0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술 이름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K30 프로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똑같겠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 기반 커스텀 MIUI 11입니다. 분명 준수한 사양을 지닌 스마트폰인 것은 맞습니다. 새롭지 않을 뿐이죠. 가성비로 이름을 날렸던 포코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 $519, 한화로 약 64만원부터 시작됩니다. 홍미 K30 프로보다 약 5만원가량 더 저렴한 거죠. 아마 이보다 더 저렴하길 원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거 욕심 아닙니까? 스냅드래곤 765가 들어간 LG 벨벳이 80만원이었어요. 한참 저렴한 거지. 포코폰 F1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가는 가격 때문에 구매할 가치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양 대비 여전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생긴 건 벨벳이 더 이뻐요. 벨벳은 패션 아이템.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 매빅 에어 2가 가장 갖고 싶은데 날리고 촬영할 때마다 눈치 봐야 돼서 안 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녀석에게 호감이 가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트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푸스 코리아가 국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의류 사업만 한다고 하네요. 의류 사업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유한 올림푸스 렌즈 값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많이 서글픕니다. 여튼 올림푸스 코리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